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급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2020년부터 계속되는 외국인의 매도, 기관도 역시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만 2020년부터 현재까지 106조를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죠. 전체적인 수급의 윤곽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외국인이 43조를 순매도하고 있고 나머지 63조를 기관이 매도하는 흐름. 이미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 올해의 수급 구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이제 그 내용 부분을 보게 되면 올해 상반기 투자지체별 수급 현황을 보게 되면 상반기에 외국인이 17조를 매도하고 기관이 35조 8천억. 그죠? 그 중에 연기금이 18조. 그래서 개인 투자가만 55조를 순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죠? 전체적인 외국인이 얼마만큼 팔고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 한번 보게 되면 코스피를 작년부터 지금까지 개인 투자가가 106조 원가량 순매수하는 동안 약 43조를 순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가들, 주린이들 또 혹시나 수급에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 시장이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궁극적으로 이런 거죠. 우리가 100개 주식 비중을 들고 있다가 그죠? 상대적으로 인도 시장이나 외국인들이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일정 정도 편입의 비중을 늘리려는 나라가 생기게 되면 우리나라든 대만이든 그러니까 이 일정 정도 이머징 마켓에 있는 일정 정도의 비중이 많았던 나라에서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흐름들이지 시장이 안 좋아서 우리나라가 안 좋아서 다 파는다 이런 흐름들로 바라보시면 안 된다. 사실 전년도 보게 되면 2020년 1월 2월 코로나19 이전 부분에 있어서는 순매도나 매수 규모가 크지 않았었는데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해서 매도를 하다가 실질적으로 작년 2020년 11월 12월 그리고 2021년 이 초반 부분 요때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한 부분 그때가 이제 3266포인트로 달려가던 연초 장세였죠. 그죠? 그거에 비해서 지금 2021년 이 빨간색이 외국인 누적 순매도 흐름인데 그죠? 2020년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더 커지지 않았다는 점, 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신고가 이제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를 낼 때는 항상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된 부분이 크죠. 이제 2020년 이후 코스피와 코스피 종가 기준 신고가 기록 시에 외국인들이 항상 순매수를 했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순매수세가 들어오면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반면에 일정 정도 흐름 부분에 있어서는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 시가총액 부분, 코스피의 시가총액을 약 2,200조 원 정도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2,200조에서 33.4%, 그죠? 요 비중은 33%에서 36%요 비중이 조금씩 변화하죠. 지수가 상승하거나 지수가 하락하는 흐름일 때 33.4%라고 볼 경우에는 약 731조 원을 보유하고 있는 건데 750조, 700조에서 750조 사이에서 놀고 있는 그 시가총액 규모에서 작년과 올해 총 합쳐서 43조를 매도했다는 건 한 0.5% 정도 그 정도 내외에서 매도를 한 거잖아요. 그죠? 0.5%인가요? 5%인가요? 그죠? 70조가 10%인가? 10%인가? 5% 정도 매도한 거네요. 그죠? 5% 정도.
이제 외국인이 보유한 시가총액 중에서 업종별 비중과 코스피 업종을 비교하면 어떤 업종에 더 주목하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한데, 외국인 보유 시가총액에서 보게 되면 요 아래가 이제 코스피 비중, 그죠? 거기에 이제 반도체가 뭐 한 26.2%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에서는 41.1%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죠? 외국인 보유 비중이 반도체가 코스피 비중보다는 더 많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업종별로 어떤 업종 부분으로 외국인들이 비중을 코스피 비중보다 더 늘렸느냐 줄였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나름대로 힌트를 얻는다라고 이제 하나 리서치 센터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또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텐데, 화학 업종의 외국인 보유 비중과 코스피 비중을 보게 되면, 외국인 보유 업종 비중으로 보게 되면 코스피 업종 비중과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면서 비중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뭐 화학 업종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뭐 효성 TNC라든지 뭐 효성 첨단 소재, 그죠? 뭐 그리고 뭐예요? LG 화학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 화학 업종이거든요. LG화학, 근데 LG화학이 화학 업종의 매력으로 상승한 건 아니잖아요. 외국인들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류가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에 구성되어 있는 업종 분류가 조금 더 섬세하게 바뀌어질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하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나마 화학 업종의 보유 비중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IT 소프트웨어의 업종의 외국인 보유 비중 또한 코스피 비중과 함께 양호한 흐름, 그리고 IT 가전 업종의 외국인 보유 비중 및 뭐 코스피 비중도 유지되고 있는 흐름. 그러니까 요 세 업종 섹터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의 보유 흐름들이 양호하다. 그죠? IT 가전 이쪽 라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 뭐 LG 이노텍이나 LG 전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에서는 비중을 높이는 흐름이고, 또 IT 소프트웨어 뭐 이런 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쪽 라인 부분으로 비중을 늘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똔똔 정도 하는 정도 중립적인 흐름을 갖고 가는 게 정유 업종, 그죠? 그리고 철강 업종, 통신 업종의 이런 비중 흐름. 그러니까 많이는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비중에 닿으면 더 축소하기보다 뭐 일정 정도 늘려온 부분이 있지만, 이제 경기 순환적 흐름의 정도에서 보유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섹터 움직임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외국인 보유 업종 비중이 코스피 업종 비중보다 조금 줄어드는 흐름을 보여주는 게 은행 업종하고 자동차 업종, 헬스케어 업종인데, 저는 자동차 업종 부분은 이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지금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는 흐름 속에서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조금 줄어든 거지, 이후에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2, 4분기 실적이 끝나고 나서, 발표가 끝나고 나서 자동차 업종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추세 전환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업종, 뭐 이런 쪽 보게 되면 건설이나 자재 업종, 그리고 필수 소비재 업종, 그리고 유틸리티 업종 부분에 있어서는 추세 전환, 그러니까 상승 추세로의 전환에는 다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부분, 외국인의 포트폴리오에서 비중 축소가 지속되고 있는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사이클을 뚫어버린 지속 성장주, 뭐 이런 쪽 라인에 나름대로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아프리카 TV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종목 부분들을 뭐 다 굳이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전년 대비 성장률이 높은 종목이거나 2021년 예상 영업이익이 더 높은 쪽은 오히려 또
이쪽에 놓여져 있는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들이 많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개별성 종목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섹터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오히려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고, 오늘 여러분들 이 뭐 탄소 국경세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ESG 관련주들이 세게 올랐던 거 기억하시죠? 그죠? 슈캠스나 또 아까 영상을 올렸었던 에코프로 HN이라든지 이제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 이런 부분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종목 부분도 중요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일본이나 북미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고, 뭐 이런 기상이변은 결국 친환경과 저탄소로 극복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탄소 배출량 감소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이고, 그런 이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탄소 제로로 가는 부분, 뭐 리뉴얼블 100, 그죠? 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익히 아시다시피 예전에 제가 영상으로도 리뉴얼블 100과 관련된 이야기를 올려드린 적도 있고, 뭐 그거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자세한 내용 부분들은.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탄소 배출량 감소 기업,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을 팔고 사는 그런 회사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데 열심인 기업들에게 ESG 관련 투자가 집중될 수 있는 흐름, 이런 이 펀드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하고 있는 회사가 뭐 기아, LG전자, 뭐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LG 이노텍, SK 머티리얼즈, 동부 하이텍, 그리고 동화기업. 그죠? 동화기업은 그 동화일렉이라고 전해질 관련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런 기업도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후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실 부분이고, 그죠?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2차전지 쪽에서 이 양극재 쪽에, 그죠? 지금의 캐파로는 에코프로비움이 가장 좋지만, 그죠? 그 다음 두 번째가 LNF, 그 다음 세 번째가 포스코 케미칼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캐파 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한 기업, 이런 쪽으로 경쟁력이 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포스코 케미칼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그죠? 오늘 동부 하이텍이 세게 올랐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이 탄소 배출량 감소 기업이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이 내용 부분을 올린 건 외국인이 매도했다라고 해서 시장이 하락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그죠? 한 730조 보유하고 있는 중에, 그죠? 그 중에 5% 정도 매도하고 또 매수하고 하면서 섹터의 집중과 섹터의 분산, 이런 부분을 통해서 포트를 운영하고 있는 체계 흐름 부분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기수 주식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